그 아래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이 있다. 총 53.85km에 이르는 세이칸 터널이다. 길이로 보면 서울 지하철 5호선과 비슷하다.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에 놓인 해협의 직선거리는 23km. 하지만 관통하는 세이칸 터널의 길이는 53.85km다. 직선거리의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그만큼 난공사였다. 총 공사비 6,900억 엔. 공사에 동원된 연 인원만 1,400만 명에 굴착에 사용된 화약은 2,900만 톤. 시멘트를 후지산 850개를 쌓을 수 있는 양을 써서 만든 터널이다. 세이칸 터널은 약 한 54km 정도 되는 세계에서 최장대 제일 긴 해저 터널입니다. 1988년에 완공이 됐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이 수심이 최대 140m, 안반 두께가 100m. 이제 지반 주사 기간이 7년 걸렸고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15년이 더 걸린 24년이 걸렸습니다. 굴착 과정은 지뢰밭을 건너듯 위험했다. 1979년 침수 사고가 그랬다. 단층을 잘못 건드린 것이다. 분당 85톤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터널이 침수됐고 배수와 복구에만 162일이 걸렸다. 공사 기간 중 순직한 인부만 34명. 물과의 사투였다. 그 해저 터널은 이 사고가 나면 그 대량 이 바닷물이 터널로 유입이 되고 붕괴되면 대형 사고가 됩니다. 그게 건설 중이건 운영 중이건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의 싸움입니다. 빠른 조류와 깊은 수심의 환경, 그리고 고압의 출수가 흐르는 집안에서 굴착을 하고 터널을 만들면서 스가루 해협을 이어야 했다. 당시 건설 기술로는 쉽지 않은 무모하고도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공법은 재래식 공법인 화약에 의한 발파와 사람의 손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는 천공 작업법, 화약 굴착식 기법인 나튬 공법이었다. 굴착 공사 기간만 21년이 걸렸다. 당시의 공사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나튬 공법이 적용된 지하철 7호선 분당선 연장선의 굴착 현장을 보자. 첫 단계, 암벽에 화약을 설치할 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 철저하게 계산된 양의 화약을 구멍 속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작업자 전원은 현장에서 철수한다. 드디어 발파 카운트다운. 폭파가 아직 남았음을 신호로 알리고 그렇게 1.5m 정도의 터널이 새롭게 뚫렸다. 폭파 시 발파의 충격이 다른 구간까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다행히 다른 안반 지역에 타격 없이 발파가 잘 이루어졌다. 지금 저 해저 터널 굴착 방식은 개착식이냐, 또 침매식이냐, 아니면 지중 굴착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굴착 방식이냐, 화약
발파로 의해서 하는 방식이냐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굴착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 NATM이라고 해가지고 화약 발파 방식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해저 터널 굴착 방식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세이칸 해저 터널의 가장 깊은 곳은 해수면 아래 240m 지점. 그곳을 향해 컴컴한 터널 속으로 케이블 열차를 타고 시내로 내려간다. 높이 7.85m, 폭 9.7m의 터널 속에 열차 레일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덜컥거리는 협궤 열차를 타고 지상의 터널을 지날 때 그 풍경과 비슷하다. 도착한 곳은 해수면 아래 135m, 혼슈 쪽에서는 19.5km 들어간 지점. 그곳에서 진아는 열차를 만났다. 이곳은 바다 아래 기차역, 다피 해협 정류장. 이런 기차역이 터널에 두 군데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터널의 개수,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다. 난공사를 극복하려던 고민의 흔적이다. 먼저 본 갱도를 뚫기 전에 시험삼아 굴을 먼저 파본 것이다. 지질 상태와 위험 여부를 알기 위해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역사적인 신기술 개발도 이루어졌는데 터널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는 안반의 균열을 막는 차수공법을 썼다. 물에 녹는 유리와 시멘트 반죽을 섞어 안반 균열 사이로 주입한 것이다. 굴착한 터널 전체를 콘크리트로 분무한 것도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굴착 즉시 콘크리트를 안반 전체에 뿌려주는 것이다. 굴착 공사로 인해 느슨해진 집안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용수 차단 효과가 있었다. 그 기술 이후로 해서 일본이 특히 자랑할 수 있는 게 해저 터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작업장 전방에 미리 그냥 30m, 40m 굴착 천공을 해서 물이 얼마큼 많이 나오냐, 집안이 얼마나 나쁘냐 이걸 파악해서 들어가는 기술을 터득했는데 선단 집안 굴착 그 조사 기술이 아주 확보가 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된 계기가 돼 있죠. 전화유학이죠. 개통 이후에도 계속되는 해수와의 전쟁은 세이칸 터널의 숙명이다. 갱내로 유입되는 용수를 배수하는 곳은 총 3군데. 터널로 스며든 물은 물길을 따라 3개의 배수관으로 모여든다. 해저 터널 바닥 군데군데 지하수가 스며든 흔적이 보인다. 수압으로 인해 터널 내부로 자연히 스며드는 물은 1분에 20여 톤. 모든 물을 강제로라도 빼내야 한다. 이곳은 바닷물을 다시 밖으로 빼내는 대형 펌프장. 3군데의 이런 펌프장에서 퍼올리는 용수량도 분당 20톤씩이다. やはり海底トンネルということで、常に大量の、塩分を含んだ水が、トンネルの中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それをあえてですね、水が入ってこないように防ぐという部分ではトンネルに対して負担がかかりますので、それはあえてせずにですね、ポンプで外に排出するという方法をとっています。なおそう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トンネルの真上等からですね落ちてくる水に対してはもしそういう箇所があればですね、電車の線ですとかレールに悪影響を及ぼしますので、そういうのが発見され次第ですね壁面を伝ってそういう設備に支障がないようにそういったような施工を現在メンテナンスの中でやっています。 터널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은 1평방미터당 24kg. 수압을 분산시키기 위해 물길을 따라 물이 분산돼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덕분에 수압이나 지진에 의한 사고는 없었다.
湧水監視システムって言いまして、要は地震が起きたら地盤が割れてですね、水が異常出水するという形があるんで、その水の量をですね、測定して、全体で27箇所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でもモニタリングということで、全部ですね、4つのシステムが地震に対応しております。で、上のトンネルが作業口になりまして、この部分が先進土庫という形で、全体で27箇所設置されております。 세이칸 터널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역사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토목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았다. 해저 터널의 공사 기법은 이후 진보를 거듭한다. 세이칸 터널보다 좀 더 발전된 기법이 적용된 곳, 바로 동경만 해저 터널이다. 길이는 총 9.6km, 터널의 폭은 13.9m. 일본 도쿄 남쪽의 가와사키시와 동쪽 키사라츠시를 바다 밑으로 연결한 것이다. 1997년 해저 터널이 개통된 이래 자동차로 1시간 걸리던 거리가 15분으로 단축됐다. 공사 기간만 31년. 동경만 해저 터널은 일본 첨단 공학 기술의 상징이었다. 최신 공법으로 진행된 공사인 만큼 유지 관리 시스템도 첨단을 달리는 곳이다. 이곳은 동경만 해저 터널의 중앙 관제센터. 일본이 동경만 터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방제 시스템이었다. 해저 구간 9.6km 내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터널 내에서 자동차가 고장이나 서버린 것, 관제센터와 즉각 연결이 가능하다. 터널 내 36.7km 부근, 즉각 출동이 이뤄졌다.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래서 지진과 누수에 대한 대책이 각별하다. 바닷물이 터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매일 그 양을 분석해 차단하고 흘러들어온 빗물은 정화시킨 뒤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터널 내부는 높은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단면을 원형으로 설계했고, 세그먼트 안쪽에는 전면적으로 방수구를 설치해 방수 성능도 높였다. 본 터널을 관리하는 서비스 터널로 들어가 봤다. 300m마다 보이는 숫자 팻말. 그 옆으로 미끄럼틀처럼 생긴 기구가 있다. 터널 내 흡배기를 담당하는 동시에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면 바로 대피로와 연결된다. 火災の時はですね、基本的に、本線の方で発生した、火災の場合ですね、本線の方からこの避難通路の方に、お客様は、避難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地震の場合はですね、逆に放送設備でですね、地震の発生を知らせてですね、極力トンネルの中からは出ていただくような形になろうかとは思います。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람의 탑이라는 시설. 바다 위와 연결된 이 시설은 신선한 공기를 터널 안으로 넣어주고 터널 안에 배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대한 환풍구이자 대피로다. アクアラインが、地震の多い地域で、さらに、海底トンネルということで、地震対策、漏水対策についてさまざまな設計施工上の工夫をしております。耐震対策として、ゴム製ワッシャーを使用したり、あと、風の塔とのつなぎ目に下等セグメントを採用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しております。漏水対策につきましては、まず水圧に耐えれるように
円形の断面として円形の断面としております。でさらにセグメントの内側に全面的に防水溝を設置するということで防水性能を高めております。